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천안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선이 파악된 첫 번째 확진자 외에 2번, 3번 확진자의 1차 이동 경로가 공개됐습니다. 먼저 김장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번째 확진자는 50살 여성인 요가 강사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4일 발열과 기침 증상이 나타나자 단국대병원 외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다음 날인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확진자는 증상이 발생하기 전날인 23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백석동의 한 사우나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날인 24일에는 두정동의 한 의원에 들려 발열 체크를 한 뒤 서북구 보건소에서 선별 진료 후 단대병원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병원과 보건소에서는 의료진과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는 총 4명이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관할 읍면동에서 동부에 14일간 자가 격리 중입니다. 세 번째 확진자는 47살 여성으로 지난 20일 두통 증상이 나타나 감기약을 복용하다 호전되지 않자 지난 24일 천안 충무병원 외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확진자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날인 19일 쌍용동의 미용실에 출근했고 이후 불당동 피트니스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20일부터 사흘간은 미용실로 출근을 했고 23일 오후에는 독립기념관과 식당 등을 다녀갔습니다. 24일에는 병원과 약국을 들른 뒤 충무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이 나기 전까지 미용실에서 일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안시 동랑구 보건소에서는 오후 18시 30분부터 역학 조사를 실시했으며 오후 8시 단국대병원으로 확진자는 보건소 응급차로 이송해 현재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두 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시간대에 백석동 사우나를 이용한 시민과 세 번째 확진자가 근무한 쌍용동 미용실을 이용한 시민들에게 서북구 보건소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과 아산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천안 네 번째 확진자와 아산에서 첫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부부의 이동 경로가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천안 네 번째 확진자는 44살 여성으로 백석동의 한 어린이집 교사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3일 오후 6시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나자 다음 날 순천향대 천안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26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날인 22일에는 복명동에 있는 교복가게와 백석동의 샌드위치 가게, 빵집 등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23일에는 불당동의 한 약국을 들렀으며 24일 오전에 선별 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불당동의 자택에서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산시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동선도 공개됐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는 탕정면에 사는 42살 여성으로 직업은 피트니스 강사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2일 몸살 등 증상이 나타났고 25일 천안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는 지난 21일 천안 두정동의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약 1시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다음 날인 토요일에는 종일 자택에서 쉬었고 23일에는 탕정면의 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24일에는 불당동의 한 피트니스 센터와 병원, 그리고 약국을 다녀갔습니다. 아산시는 우선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자녀 2명에 대해서는 우선 검체 채취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45살 남성으로 아산에서 발생한 첫 번째 확진자의 남편입니다. 첫 번째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지난 22일 인후통 증상이 나타났고 25일 천안의료원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한 결과 26일 오후 2시 40분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2일 둔포 테크노밸리에 있는 회사와 직산에 있는 천안 사업장에 들렀습니다. 주말인 22일과 23일에는 집에서 쉬었으며 다음 날에는 회사와 약국을 방문했습니다. 25일에는 회사에 출근했다 검사를 받기 위해 천안 서북구 보건소와 천안의료원 선별진료소를 다녀왔습니다. 확진자 2명 모두 천안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접촉한 사람은 7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동선 관련된 어떤 그 장소에 대해서는 긴급 방역 수칙을 마쳤고 해당 그 장소는 임시 폐쇄된 상태입니다. 추후 세밀한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 자가격리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충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이동 경로는 충남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27일 오후 6시 기준 천안과 아산에서 발생한 확진자 10명 중 8명은 요가방 등과 연관이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확진자들 간의 연결고리를 통해 지역의 최초 감염 경로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7일 오후 현재까지 천안과 아산 지역 확진자는 모두 요가방이나 피트니스 센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확진자 8명 중 3명은 운동 강사고 3명은 확진자에게 강습을 받진 않았지만 같은 공간에서 운동을 한 회원입니다. 또 1명은 확진자 강사에게 직접 강습을 받은 수강생, 마지막 1명은 강사의 남편입니다. 천안시 등에 따르면 이들 8명은 대구와 중국, 이스라엘 방문자나 신천지 신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확진자가 전 접촉에 그 이동 경로, 오염 경로를 아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확진자의 9명은 신천지의 신도가 우리 전수조사하면은 아직까지 나타난 바는 없다. 방역당국은 일단 천안 불당동 아이파크 아파트 요가방과 지혜 더샵 아파트 피트니스 센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곳의 이용자는 강사와 회원 등 총 73명.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최초 감염 경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남은 지난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5,255명의 신천지 신도 명단을 넘겨받았습니다. 또 이 중 2,717명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모두 43명이 발열과 두통 증세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유증상자의 거주지는 도내 6개 자치단체로 천안 21명, 아산 9명 등입니다. 도는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로부터 받은 명단엔 신도 외에 교육생은 포함되지 않아 향후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문제도 중앙정부와 함께 충청남도도 이 교육생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제출 요구하고 있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명단이 파악되는 대로 교육생도 신도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파악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선 향후 2주 동안 하루 2차례에 걸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신도들은 경찰청과 협조해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TV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확진자와 감염 경로를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방역과 예방 활동입니다. 충남도는 다중 이용시설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취약계층에 마스크 13만 개를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송용환 기자입니다. 터미널과 KTX 역사 등 주요 다중 이용시설에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다음 달 5일까지 터미널 16곳을 포함한 도내 다중 이용시설 23곳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특별 공급도 이루어집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선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상황, 잔여 물량도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도는 28일까지 천안과 아산 등 확진 환자 발생 지역과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13만 개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중국 자매 도시에 지원하려던 물량입니다. 아산시도 27일 오전 11시부터 자체 보유분 총 4만 5천 개를 각 읍면동에서 시민 1명당 1개씩 배부했지만 당일 모두 소진됐습니다. 한편 천안시와 아산시는 자체 방역팀 등을 통해 확진자 발생 지역과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정부의 개학 연기 방침에 따라 충남교육청도 돌봄교실 운영을 비롯한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도내 학원에는 휴원을 권고하고 가정에서도 마스크 등 감염 예방 물품 구비를 당부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의 모든 학교와 유치원의 신학기 개학일이 다음 달 2일에서 9일로 연기됐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주말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기존 감염병 관리 대책반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했습니다. 또 긴급 브리핑을 통해 후속 조치 계획을 내놨습니다. 교육청은 아직까지 도내 학생과 교직원 중에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사례는 없다며 다만 중국과 국내 확진자 발생 지역 방문자에 대해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보건교사가 없는 학생 수 50명 이상 학교에는 간호사 자격을 소지한 보건인력 88명을 한시적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겐 당장 희망자를 조사해 급식과 온종일 돌봄이 제공됩니다. 추가 돌봄 수요를 예상하여 오늘부터 돌봄 희망자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중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학교별로 개설하여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기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제공했던 중식도 계속해서 지원됩니다. 이 밖에 학교 운동장과 강당, 학생 수영장 등 시설 개방과 임용장 수여, 교직원 연수 등 교육청 행사도 일시 중단됩니다. 교육청은 또 개학이 연기되는 동안 도내 학원들도 휴원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정부가 정한 학교 휴업 기간 중에는 학원도 휴원해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리며 아울러 방역물품 비치, 예방수칙 개시, 예방교육 및 시설 내 소독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 21일 긴급 예산으로 구입한 보건용 마스크 10만 개는 이번 주 안으로 일선 학교에 지급됩니다. 교육청은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각 가정에서도 방역 예방 물품을 구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위해 식품 접객업소에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적용 대상은 관내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해제 시까지 허용됩니다. 대상은 일회용 컵과 수저, 접시류로 기존 용기의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종시에서 지난 22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49명에 달해 이들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현재 세종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세종시 첫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을 받은 32살 A씨. A씨는 스스로 선별진료소를 찾기 전인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동안 모두 49명을 접촉한 것으로 세종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중 세종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접촉자는 36명으로 현재 자가 격리 조치 중입니다. 또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도 10명 있는데 이 중 1명은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31번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24일 오후 4시 현재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세종시는 A씨가 방문했던 식당과 커피숍 등 모두 7곳에 대한 방역 소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들 업소의 운영자와 종업원은 모두 자가격리 중으로 현재 가게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A씨가 세종시에서 다닌 것으로 알려진 신천지 교회 교인들에 대한 관리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까지 모두 29명의 명단을 확보해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지만 지역 내 신천지 교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로 명단 제공을 요구 중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할 것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 중입니다. 세종시의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지정된 당국대와 충북대, 충남대병원의 격리병상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NK세종병원에 일반 병상 66개를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국가지정 격리병상이라든지 그리고 대전 지역의 종합병원 병상, 음압병상이 포화 상태가 되어가지고 도저히 소화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대비해서 경증인 경우에 확진이지만 경증인 경우에 경증의 정도에 따라 분류를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협조를 얻어서 이제 66병상을 확보를 한 것이고요. 아울러 격리시설은 전동면 보건지소 등 17시를 확보했으며 추가로 26시를 더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비상인 가운데 지역 내 3곳의 대학교가 다음 달 16일부터 개강을 앞두고 있어 인근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입국할 예정이 있기 때문인데 유학생 현황과 관리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대학가입니다. 아직은 겨울방학 기간 중이어서 거리가 한산하지만 이제 곧 대학생들로 붐비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의 유학생들도 대거 입국할 예정인 만큼 인근 주민들과 학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숙사 내 따로 공간을 좀 마련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학교에서 뭐 1인 1실 전부 준비해놨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죠. 학교 측에서 얘기하는 것과 진짜로 그렇게 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세종시가 관내 3개 대학교의 협조를 얻어 관내 중국인 유학생 현황을 종합한 결과 모두 578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려대 세종 캠퍼스가 291명으로 가장 많았고 홍익대 세종 캠퍼스 145명, 한국영상대 139명 순이었습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에도 3명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244명은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이고 101명은 중국의 잔류 계획을 밝혔으며 나머지 233명이 조만간 입국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종시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관내 대학들과 협조해 입국 후 2주간 기숙사 격리를 원칙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자율격리. 자율격리 상태에서 최대한 대학에서 112회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증상을 느꼈을 때는 앱을 통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고 이렇게 지금 관리 체계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각 대학들도 중국인 유학생들을 공항에서 학교까지 이송하고 매일 발열 등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등 관리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22개 중앙행정기관이 모여있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만에 하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 행정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방역관리에 초비상이 걸린 상태인데요.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청사 출입이 엄격히 제한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6동에 있는 국토교통부 1층 출입구입니다. 회전문은 굳게 닫혔고 대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체온 측정에 협조해달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개방되어 있는 출입문을 통해 로비로 들어서자 보안 검색대와 스피드게이트 옆에 설치된 열 화상 카메라가 가장 먼저 맞이합니다. 공무원과 방문객들의 발열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지난 24일부터 세종청사 17개 동에 19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운영 중입니다. 37.5도가 넘어갔을 경우
발열자 대기 장소로 가서 1339 또는 관할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에 연락을 해서 전화상으로 문진을 받고 그 다음 조치를 따라서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매뉴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중앙행정기관이 밀집해 있는 정부 세종청사도 관리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청사 내부 소독 횟수는 기존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했고 체육시설과 같은 공무원 편의시설도 대부분 폐쇄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달부터 개방될 예정이던 정부 세종청사 옥상정원의 개방 시기가 무기한 연기됐고 국가정책도서관인 국립세종도서관은 임시 휴관기간을 다음 달 8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기존에 이뤄지던 청사 출입 차량 요일제는 26일부터 일시 중지에 들어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신천지 교인 23명이 코로나19 유증상자로 분류됐습니다. 세종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전달받은 세종시에 거주 중인 신천지 교인 620명 가운데 27일 낮 4시 30분 기준으로 524명에 대한 1차 전화 문진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23명은 기침이나 발열 등의 증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건소는 이들에 대한 감염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증상이 없다고 답한 501명에 대해서도 수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동시에 연락이 닿지 않은 96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종소방본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의사 환자와 검체 이송을 위한 전담 119 구급대를 운영합니다. 전담 구급대는 음압 이송 장치와 소독기 등 보호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일반 구급 출동을 하지 않고 감염 관리 매뉴얼에 따라 의사 환자와 검체 이송만을 전담하게 됩니다. 소방본부는 구급대원과 구급차 등의 철저한 감염 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